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욕시 이민 관련 추방 건수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지원금을 축소하겠다고 하자 관련 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퀸즈에서 열차 선로 구조물 받침대 하나가 떨어져 지나가던 차량의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옐로캡 메달리온 가치가 헐값으로 떨어지면서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기 위해 다량의 무기를 수집한 혐의로 미 해안경비대 장교를 체포했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뉴욕시의 이민 단속 증가 속도가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욕시 이민 관련 추방 건수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구금 인구 통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시에는 이민 세관 단속국의 체포와 구금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의 추방 건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 약 15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 전과가 없는 이민자의 추방만 보더라도 331건에서 1144건으로 265% 증가했으며 뉴욕시가 미국 내 도시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추방 건수를 가장 많이 기록한 출신 나라는 중국인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민자 보호 도시 뉴욕시에서 이러한 체포와 추방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서류 미비자들을 그늘지게 한다며 시와 주 정부가 IC를 이민 법원에서 퇴출시키는 등 노력을 가해 이민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견에 동참한 민권센터 뉴욕 이민자 연맹 등 이민자 권익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은 이에 동의하며 시 정부가 이민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지원금을 축소하겠다고 하자 관련 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반대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징수액 부족 등으로 새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 정부 프로그램 일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예산도 5억 5천만 달러가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주정부 예산이 줄어들 경우 연방정부의 매칭 지원금도 비례적으로 줄어 전체적으로 뉴욕주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규모는 10억 달러를 상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의료계 단체인 뉴욕 헬스케어 협회는 오는 3월 5일 올바니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발은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인 모든 이에게 강한 경제도 수주간 반대 시위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퀸즈에서 열차 선로 구조물 받침대 하나가 떨어져 지나가던 차량의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사이드 65 스트리트에서 7번 전철의 선로 구조물인 강목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서 지나가던 SUV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관통했습니다. 다행히 조수석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지미 벤 브레이머 뉴욕시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운전자는 다행히 이 일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TA 측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구조물 자체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서 아무도 상해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해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에 가담했다가 이를 후회하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길 희망한 미국인 여성 호다 무타나의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일 성명을 내고 호다 무타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며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입국을 간청한 무타나는 아버지가 주미 외교관 시절 뉴저지 해켄색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에 따라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른바 출생 시민권을 갖는 데 비해 예외 조항이 있는데 타국의 외교관 자녀에게는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가 출생 당시에는 아버지가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니어 당연히 출생 시민권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그는 어떤 법적 근거나 유효한 미국 여권도 없으며 미국으로 여행할 어떤 비자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 정부의 무타나 입국 차단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가장 유명한 IS 선전 요원이었던 무타나는 현재 18개월 된 아들과 함께 시리아 북부의 알하울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4년 11월 알라바마를 떠나 터키를 거쳐 시리아의 IS 상징적 수도 라카에 정착했으며 IS 조직원과 3번 결혼해 2번째 결혼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옐로캡 메달리온 가치가 헐값으로 떨어지면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뉴욕시 의회가 택시기사들의 금융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의원과 루벤 디아즈 시니어 시의원은 지난 2011년 120만 달러를 호가하던 뉴욕시 옐로캡 메달리온 가격이 최근 25만 달러까지 급락하면서 발생한 차익을 뉴욕시 정부가 금융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달리온 소유주에게 일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벌금을 낮춰주는 등의 방안도 함께 모색 중입니다.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이번 구제 방안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해줬던 방식과 유사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백인 우월주의자를 자칭하며 미국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기 위해 다량의 무기를 수집한 혐의로 미 해안경비대 장교를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워싱턴 해안경비대 본부 소속 장교인 크리스토퍼 폴 해스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MSNBC TV 진행자인 조 스카버로 등 선택 가능한 공격 대상의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슨이 타겟으로 삼은 인사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민주당 하원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검찰은 해슨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불법 총기 소지 및 약물 관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슨은 2017년 6월 작성한 이메일에서 난 지구상에서 거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꿈꾸고 있다. 전염병이 가장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보툴리누스 식중독, 탄저병 등 필요한 것을 어떻게 확보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뭔가를 찾아낼 것이라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검찰에 입수된 문서 중에는 해슨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미국인 네오나치 리더 앞으로 보내는 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편지에서 자신을 백인 민족주의자와 활동가로 표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에 있는 해슨의 주거지에서 권총 등 화기 15점과 1,000발 이상의 탄환을 발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즉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문제를 2차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개념 정리와 최종 로드맵을 향한 협력 등을 언급하며 나온 발언으로 폐기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거란 기존 관측과 거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해 동결에서 폐기로 향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실제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시설 일부를 해체하겠다는 북한의 약속과 평화 선언을 교환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문제는 물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 등 여러 협상 의제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하는 방식을 택할 거란 분석인 셈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북미 협상은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라고 밝혀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 역시 지난해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단독 회담과 식사, 확대 정상회담 등 일정이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은 오는 27일 만찬을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이틀째 의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김 대표와 비건 대표는 5시간이 넘는 만남을 갖고 헤어졌다가 오후 늦게 또다시 각자의 차량을 타고 호텔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이 임박하면서 마라톤 협상을 통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이 당일치기 일정으로 열릴 가능성이 큰 만큼 양측 실무진은 사전에 대략적인 밑그림을 완성할 전망입니다. 한편 노이바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 회담의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며 미국 측과 계속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회담이 끝날 때까지 하노이에 머물며 수시로 비건 대표와 접촉해 협상 상황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실무진이 하노이로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당일까지 양보 없는 의제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주택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량이 494만 채로 전달보다 6만 채 감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주택 판매량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2015년 11월 이후로 3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사건 사고입니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8개월짜리 아이를 아버지가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사고는 목요일 오후 퀸즈 지역 72번가 전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이날 아버지가 유모차를 끌고 함께 7번 전철역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중 유모차가 선로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 아버지가 선로로 몸을 날려 아이를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맘모스 카운티 경찰이 고양이 2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연쇄 고양이 살해범을 수배했습니다. 맘모스 카운티 경찰은 지난 수요일 2마리의 수컷 고양이가 그랜드 애비뉴에 있는 쓰레기통 뚜껑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범인은 이들 고양이를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카운티 정부에 등록된 고양이 리스트를 조사해 유력한 단서를 확보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맨하튼에서 50대 여성이 성폭행범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30대로 보이는 히스패닉계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목요일 오전 9시 50분경 커피를 사들고 시먼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서는 여성을 쫓아가 복도로 밀어넣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여성이 뜨거운 커피를 남성의 얼굴에 뿌리고 도망쳤습니다. 커피 세례를 받은 남성은 고함을 지르며 시먼 애비뉴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뉴저지주 표준시험이 오는 2020년 고교 졸업생까지는 한시적으로 고교 졸업시험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뉴저지주 내 고교 졸업을 위해서는 파크 시험을 통과하거나 일정 점수 이상의 SAT 또는 ACT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파크 시험이 고교 졸업 요건으로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더 이상 파크 시험을 고교 졸업 요건으로 삼기 어려워졌습니다. 뉴저지에서 독감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이달 초 북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어린이가 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18일에도 웨인에 사는 11세 중국계 소녀가 독감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 겨울 들어 뉴저지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에 설치된 한인 이민사 박물관 목화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뉴욕주 하원에서 추진됩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한인 이민자의 자랑스러운 후세로서 우리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한인 이민사 박물관 개관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간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 한미동맹 강화 사절단 초청 간담회에서 사절 단원들로부터 뉴욕주 의회가 채택한 3.1 운동의 날 100주년 결의안을 전달받았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15일 각각 3.1 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3월 1일을 유관순 열사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월 27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2월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죠? 제가 뭐 아는 건 아니고 네, 아무래도 1차 회담이 있고 2차 회담이 있으면 네, 2차 회담은 1차 회담의 내용을 점검하고 좀 더 실천하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겠는가. 네, 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 회담에서 주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그 한반도 평화 체제 건설에 대한 의지에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면밀하고 그다음에 진실성 있는 그런 교환을 기록했다라고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약속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를 네.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이야기했는데 평화협정은 남북이 선언했던 4.17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전시에 행방불명된 미군 전사다 유해를 이제 발굴한다. 근데 그거는 벌써 이제 발굴해서 지금 보내고 있고. 네. 그래서 주요한 의제는 북미 간의 평화에 관련된 네. 의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시간 낭비하는 회담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이 회담을 가지고 네.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써먹을 거다. 근데 어느 정도 해야지만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노벨 평화상 정도는 받아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랬을 때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적어도 군축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거나 아니면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이 주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평화협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노벨 평화상의 내용에 근거한 것들은 네.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올해는 뭐 2월에 다 했으니까 지나갔고 올해 성과를 가지고 내년 2월에 이제 노벨 평화상 추천하는 데 들어가야 되니까 분명히 평화협정에 준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 한간에는 스몰 딜, 빅 딜의 말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게 스몰 딜이라고 하면 어떤 걸 보고 계시고 빅 딜이라 하면 어떤 걸 예상하고 계세요? 스몰 딜이라 그러면 뭐 1대1로 네.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미국의 첫 번째 이제 행동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마 스몰 딜로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이 있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 빅딜이라 그러면 그냥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정상들이 하는 거니까 한 번에 그냥 이만큼 이만큼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 내용들 잡아놓고 네. 이제 합의를 하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스몰 딜로 시간 낭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적어도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평양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네. 워싱턴을 방문한다든지 이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혹시 뭐 지금의 북미 대화를 보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비슷한 선례를 가진 미국과의 어떤 다른 나라의 그 회담을 뭐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있죠. 바로 중국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기에 중국이 그냥 회담이 된 것 같지만 네. 1970년도에 10월입니다. 그때 타임즈하고 닉슨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에 가는 것이다. 내가 못 가면
우리 아이들이라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갑자기 느닷없이 이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반중국주의자고 베트남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론적으로는 중국과 이 수교도 하게끔 하고 이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네. 이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 중국은 자기가 살 길은 핵무장을 하는 것밖에 없다 해서 네. 핵 개발을 하면서 소련하고도 이제 멀어지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소련이 함께, 아니 영국과 소련과 미국이 함께 중국을 봉쇄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소련하고 왼수가 됐죠. 그러면서. 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빅딜을 하면서 1979년 1월에 이제 카터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서로 이 대사관을 교환하는, 이 대사관의 네. 문을 열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